자, 작년 부은고 기말고사 시험지고요. 시험이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험이 쉽지는 않았는데 이제 올해 똑같이 비슷한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무래도 부교재 연계를 좀 하시다 보니까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고 다 풀지는 않을 거고 이제 뒤쪽에 어려운 문제를 풀 건데 일단은 1번부터 15번 정도까지는 부교재 연계입니다. 네, 부교재 연계. 그래서 부교재에서 다 봤을 법한 문제들이고 13번도 부교재에 있죠. 부교재 프린트에도 있고 14번은 제가 지난번에 따로 가우스 함수 별도로 얘기해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15번도 이제 그래프 그리는 문제죠. 그래프 그리는 문제 부교재에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15번까지는 틀리면 안 돼요. 네, 그 생각하셔야 돼. 15번까지는 틀렸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접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요 15번까지 푸실 때 좀 속도도 좀 올리셨어야 돼. 속도도 좀 올렸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부교재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문제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13번, 14번, 15번 요렇게 세 개가 사실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워낙 많이 했잖아요. 제가 빨리 그리는 법까지 설명을 또 드렸고 그러니까 요 합성함수 좀 그래프 빨리 그리는 거 이용해 가지고 푸셨으면 괜찮았을 거고 그 다음에 14번이 사실은 어려운 거죠. 만약에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문제를 풀었다면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학교 부교재에 있는 문제 거의 그냥 똑같이 숫자만 살짝 변형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그 지난번에 우리 가우스 함수 특강할 때 별도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부은고가 재작년에도 가우스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가우스 문제가 나왔고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부교재에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가우스 공부는 별도로 좀 따로 잘 해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인데 13번이 이제 쌤 기억에는 부교재 맨 끝에 있어요. 부교재 맨 끝에 조합 맨 끝에 맨 마지막 문제거든. 요거 그래서 쌤이 지난번에 4%엔제 설명하면서 순열조합 파트에서 이제 나눠주는 경우, 요 나눠주는 경우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부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13번부터 좀 다시 볼게. 네, 보시면은 이제 부교재에 있는 문제긴 하지만 순열조합 문제가 부교재랑 연계가 된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거든. 왜냐면 숫자 바뀌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죠. 예,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서로 다른 구별이 됩니다. 바구니 구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공 3개랑 파란 공 5개를 모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근데 이제 파란 공이랑 빨간 공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색끼리는 구별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랬을 때 가조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각 바구니에 공은 1개 이상 3개 이하로 넣으세요 라고 돼 있고 나조건에서는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 3개 이상 넣을 수 없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케이스 분류를 뭐 갖다가 하셔야 되냐,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잡아보면 당연히 우리는 빨간 공을 기준으로 좀 해봐야겠지? 그지? 빨간 공이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빨간 공을 이제 기준으로 잡을 건데 자, 지금 5개의 바구니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A 바구니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다. 이렇게 5개의 바구니가 있는데 빨간 공이 지금 전체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거든. 자, 근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바구니에다가 3개를 몰빵하는 건 돼, 안 돼? 안 돼 라는 거잖아. 그치? 하나의 바구니에 3개를 몰빵하는 건 안 되니까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자, 배열하는 건 나중에 생각할게요. 자, 이럴 수가 있겠네요. 하나, 하나, 하나. 이게 제일 좀 간단하죠. 그죠? 되니? 그러니까 세 바구니에다가 각각 1개씩 넣어주는 거. 요거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쪽에 2개 넣어주고 나머지에 하나 넣어주는 거. 이 2가지 경우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치? 그리고 바구니 배열하는 건 나중에 생각을 하면 되니까. 됐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케이스 분류해서 푸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경우 갈게요. 요거를 케이스 1이라고 잡을게. 그럼 얘는 케이스 1이라고 잡으시면 3개의 바구니에 각각 빨간 공이 하나씩 들어간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빨간 공이 들어가는 바구니를 결정을 먼저 해줄게요. 그럼 결정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5개 중에서 그냥 3개 뽑으시면 되죠. 되니? 그럼 5개 중에서 3개를 뽑고 그 바구니에다가 그냥 각각 공을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몇 가지 나오냐면 10가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쌤이 순열조합 문제 풀 때 이렇게 한번 풀어보라고 많이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해보라고 했냐면 가정을 하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라고 그랬지? 됐니? 자, 그럼 이제 파란 공을 넣을 거예요. 파란 공을 넣을 건데 파란색 공은 5개거든요. 그럼 5개를 넣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바구니의 공은 1개 이상 3개 이하로 넣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자, 빨간색 공이 이미 하나씩 들어가 있는 바구니를 제외하고 아예 빈 바구니 있죠? 그죠? 아예 빈 바구니는 어떻게 해요? 하나씩 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내가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말라고 그랬어? 자, 하나씩 줬어. 그럼 3개 남았죠? 그지? 그럼 그 3개 남은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3개 남은 걸 어떻게 하면 돼? 배열하면 되잖아. 어떻게 나눠줄 거야? 여기 하나씩 줬어. 파란 공 하나씩 들어갔거든? 남은 빈 거에다가, 왜냐면 최소 1개 이상은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개가 남았어요. 파란 공이. 그럼 그 파란 공 3개를 남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5개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남은 3개를. 근데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 자, 3개가 한쪽으로 쏠리는 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 이미 1개가 있는데 얘가 3개가 들어가면 총 4개가 돼버리니까 안 되잖아? 그지? 아, 그럼 이런 거는 제외를 해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2개,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 됐어? 그 다음에 파란 공을 또 하나, 이렇게 집어넣는 거.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뭐 3개짜리가 되는 게 아니거죠. 그럼 이제 이것만 배열해주면 되겠다. 자, 배열하죠? 합시다. 이거는 어때요? 2개 하나잖아. 그럼 2개 하나니까 어떻게 하면 돼? 5개 중에서, 5개 바구니 중에서 내가 2개를 일단 골라요. 그런 다음에 얘는 개수가 다르죠. 그럼 얘는 개수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팩 해줘야죠. 하나 들어가는 경우랑 2개 들어가는 경우가 다를 테니까. 됐습니까? 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 친구는 얼마가 되냐? 20가지 되겠네요. 네. 이렇게 20가지 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볼게. 이 친구.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하나거든? 그럼 하나 집어넣어. 그럼 얘 하나 집어넣는데 5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돼? 3개 골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이? 됐니?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얘는 그리고 배열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똑같은 공 그냥 3개 집어넣으면 되니까. 개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10개가 나오죠?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렇게 더해요. 그럼 이렇게 더하면 몇 개 나와? 30개 나오지? 그럼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30 해주시면 되니까 얘는 300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씩 채워준 거에다가 이제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케이스 갈게요. 자, 2번째 케이스는 뭐냐? 빨간 공이 이번엔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냐면 2개, 그 다음에 1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얘도 배치를 해보시면 이 친구는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요. 됐나요? 그럼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근데 얘는 집어넣을 때 2개 1개잖아. 2개 1개. 그럼 2개 1개니까 이건 다른 경우거든. 그래서 2팩 해주셔야죠. 됐어요? 그러면 이게 몇 가지가 나와? 일단 20가지 나오는 거야. 여기 20가지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갈게. A랑 B랑 C랑 D랑 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개, 1개 넣었다고 해봐. 자, 그럼 파란 공 5개 넣어주면 되잖아. 근데 1개 이상씩은 들어가야 된다며. 그럼 여기 하나씩 차는 거죠. 그죠? 그럼 파란 공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그죠? 그럼 파란 공 2개 남았는데 잘 봐. 여기서도 케이스가 나눠지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파란 공 2개를 그냥 하나에다가 몰빵해 주는 거죠. 1개 바구니에다가. 괜찮아요? 이렇게 1개 바구니에 몰빵을 해주면 되는 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2개를 1개 바구니에다 몰빵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이미 2개가 있는 거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건 빼줘야 되거든. 그럼 얘가 몇 가지가 되냐? 얘는 4가지가 될 겁니다. 얘를 제외.
알겠니? 두 개가 들어간 걸 제외한 바구니에 넣는 경우 네 가지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한 개, 한 개죠. 그죠? 자, 한 개, 한 개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두 개 바구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됐니? 그럼 한 개, 한 개를 두 개 바구니에다 넣으면 되니까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5C2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10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끝났네요. 자, 그럼 이거 더하시면 되고요. 14가지죠? 그러면 여기다가 14를 곱해주시면 되니까 문제 정답은 280이랑 300을 더한 정답 58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네, 요거는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5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빨리 그리는 거 제가 가르쳐 드렸죠? 빨리 그리는 거 해가지고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결국 변별력 가르는 문제는 뭐였냐면 16, 17, 18, 19, 20 이렇게 5문제였거든. 됐니? 그럼 이 5문제를 얼마만큼 잘 맞췄냐, 못 맞췄냐에 따라서 상위권 등급이 나눠졌을 거고요. 최대한 이제 15번까지는 부교재가 연계된 문제까지는 잘 맞춰주는 형태가 됐어야 돼. 물론 기본 문제도 맞추셨어야 되고. 자, 근데 볼게. 뒤에가 좀 어렵지? 그렇지 않아? 16번부터 16번은 그나마 좀 할만한데 이제 17번도 우리 교재에도 있거든. 엔제에. 근데 이게 분류가 11% 엔제로 돼 있는데 그 파란 책에 있거든요. 네, 파란 책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푸는 법을 알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거는 내가 그리고 트리니티 개념 설명하면서 엄청 설명했거든. 이거 엄청 설명했던 거 숫자만 바뀐 문제인데 모의고사 변형 문제인데 그것도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같은 경우도 그래프 그리는 문제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았고, 그 다음에 19번이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19번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 그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거거든. 그죠? 네. 그 다음에 20번은 아마 이게 시간이 모자라서 손도 못 댄 경우가 많았을 거고, 네. 근데 20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근데 이제 19번이 진짜 어렵거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19번이 왜 어렵냐면 19번은 함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배우는 그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무슨 문제냐면 이따가 좀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그 문제 중간고사 범위예요. 1학기. 여러분들 1학기 때 2차 함수 있잖아. 기억나? 2차 함수 막 해가지고 2차 함수에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 30번 거의 30번으로 나왔던 문제거든. 내 기억에 30번이었거든. 30번 아니면 21번 모의고사. 그거 변형한 문제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각색을 해서 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은고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예전에 그러니까 당장 내가 지금 보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아닌 다른 단원에 이미 지나갔거나 아니면은 저 멀리에 있는 내용이거나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맞춰서 각색을 해가지고 출제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렵죠. 이거는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필요하거든. 근데 19번 문제도 내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자, 우리 차분하게 16번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보시면은 요 문제도 이제 순열 조합 문제였는데, 자, 갑니다. 16번 문제 보시면, 자, 첫 번째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 밑줄 각 자릿수는 서로 다르대요. 서로 다르대.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 나 조건. 100의 자리는 8 이하고 10의 자리는 6 이하고 1의 자리는 3 이하의 숫자예요 라고 돼 있어요. 자, 봅시다. 갈게요. 100의 자리는 8 이하야. 그리고 얘는 6 이하고요. 얘는 3 이하예요. 근데 이거 세 개가 어때야 돼? 숫자가 다 달라야 돼. 그걸 구하라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각 자리의 숫자는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할 거야. 자, 잘 봐. 니네 요거 케이스 분류할 거거든. 누구 갖다 할래? 몇의 자리? 당연히 1의 자리로 해야죠. 당연히 1의 자리로 해야 돼요. 이걸 보는 순간에. 왜? 아니 얘 3 이하라며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그러잖아. 나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 1의 자리의 숫자는 3 이하의 숫자다 라고 했잖아.
그럼 끽해봤자 몇 개야? 4개잖아. 알겠어? 이걸 딱 보고 케이스 분류를 1의 자리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 안 돼요. 무조건 1의 자리로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봐봐.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0부터 3까지. 됐니? 자, 그럼 해봅시다. 첫 번째. 1의 자리가 0이다. 자, 이 친구가 0이야. 그럼 이 친구가 0이면 6 이하고요. 8 이하죠. 되니? 6 이하고 8 이하거든? 그러면 0 빼고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결국은 1부터 8까지 아니야? 됐어? 근데 이 자리에만 뭐만 안 들어가면 돼? 7, 8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해됐어요? 다시 뭐라고요? 얘가 0이야야. 0이야. 0으로 고정시켜 놨어. 그럼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1부터 8까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는 7, 8만 아니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도 경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요. 볼게요. 이거 계산하실 때 6 이하의 숫자는 전부 다 8 이하의 숫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못 들어가는 숫자도 여기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누구 먼저 결정해? 얘 먼저 결정해야지. 됐어? 얘 먼저 결정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얘랑 얘는 달라야 되니까. 그리고 뭐를 생각할 필요가 없냐면 얘가 0이니까 이 자리에 0이 들어가는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여기서 이미 0을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0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달라야 되니까. 원래 들어가지도 못하고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알겠어?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1의 자리가 0이다. 그러면 10의 자리 결정해. 그럼 10의 자리는 뭐야? 1부터 6까지 아니야? 됐니? 그럼 1부터 6까지 중에 하나 골라. 6. 됐어?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골랐어. 그럼 여기에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 남아? 7가지 남잖아. 끝났네요. 6 곱하기 7, 4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두 번째. 1의 자리가 1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요 자리는 0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여긴 0이 괜찮아. 근데 여기는 0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해됐어? 그럼 나 같으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고. 얘가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케이스를 한 번 더 나눠. 어떻게 나눠? 10의 자리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결국 얘가 문제인 거니까. 그럼 이 말은 뭐랑 똑같냐면 0을 쓸래 말래 이거예요. 0을 쓰는 경우 안 쓰는 경우. 왜? 100의 자리는 절대로 0이 못 들어가거든. 알겠죠? 자, 그럼 얘부터 갈게요. 10의 자리에 0을 고정을 시켜. 그러면 1 썼지, 0 썼지. 남은 거 뭐야?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죠? 그죠? 1, 2, 3, 4, 5 아니네요. 6개가 아니죠. 7개 남았죠. 미안. 0부터 8까지면은 9개잖아. 그 9개 중에 2개 뺐으니까 자, 여기 7가지입니다. 됐니? 0부터 8까지면 9개인데 그 9개 중에서 0을 뺐으니까 자, 얘 갈게요. 얘는 10의 자리에 0을 안 쓰거든. 그럼 0을 안 쓰고 나머지 경우를 생각하니까 1 썼잖아. 그 다음에 0은 안 쓸 거거든. 그럼 0 안 쓰면 남은 게 뭐야? 2, 3, 4, 5, 6 5개 아니야? 5개 곱하기 이게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결정하는 거 곱하기 자, 여기는 그러면 얘랑 여기서 하나 골라준 거랑 0까지 빼줘야죠. 그럼 몇 개 남아요? 6개 남죠. 이렇게 37가지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됐죠? 자, 마무리할까요? 37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37 곱하기 3 하면 111 요거 아니야? 됐어? 거기다가 얼마 더하면 돼? 42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정답 153. 끝. 선생님 얘만 구하면 되나요? 네. 왜요? 1의 자리가 1일 때랑 1의 자리가 2일 때랑 1의 자리가 3일 때는 어때요? 구조적으로 똑같죠. 이 숫자만 바뀐 거니까. 알겠어? 잘 봐. 만약에 1의 자리가 1이 아니라 2여봐. 그래도 이 경우의 수는 어때? 똑같아요. 됐나요? 얘가 3이어도 어때요? 똑같아요.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뭐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이 자릿수와 관련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0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야. 이 자연수 문제 풀 때는. 알겠어요? 왜? 맨 앞에 0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런 걸 항상 관찰을 하시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순열조합 문제가 나와도 자연수와 관련된, 즉 자연수의 자릿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다? 0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가지고 푸시면 된다고요. 나머지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가볼게요. 자, 17번도 이제 분류를 하면 얘는 함수 문제이면서 동시에 순열조합 문제인데 이 문제 내가 개념교재에서 똑같은 문제 해줬어. 근데 모의고사 기출이거든. 일단 17번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야. 그리고 원래 모의고사 문제는 어땠냐? 원래 모의고사 문제는 다조건 있죠? 자, 다조건에 집합 x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fx가 3x가 아니라 2x였습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알겠니? 오케이. 자, 근데 요 문제 풀어볼게요. 가조건에서 뭐라고 하냐? 1대1 함수다 라고 얘기하죠. 되나요? 근데 정의역이 공역이랑 똑같습니다. 둘 다 x거든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똑같죠. 근데 1대1 함수죠. 그럼 무조건 1대1 대응입니다. 알겠나요? 무조건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나조건 별표. F 합성 F는 항등함수다. 이거 했잖아. 뭐야? F 합성 F X가 X다. 이거죠. 자, 복습. 이거 내가 겁나 강조했던 거잖아. 자, 똑같은 함수 두 개를 합성했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항등함수 X가 나왔네. 그럼 무조건 우리는 뭐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라고? 첫 번째,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던가 아니면 두 번째 뭐이거나 크로스이거나 이거죠. 이 문제예요. 됐니? 근데 자기 자신의 대응 낼 때는 뭐예요? 혼자서도 가능한데요. 크로스일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한 쌍, 즉 두 개씩 짝지어서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었잖아. 기억나? 자, 그리고 다조건 같게 다 해서 뭐라고 했어? 집합 x의 어떤입니다. 동그라미 어떤. 어떤은 항상이야 아니면 하나만 만족해도 돼?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잘 봐.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fx가 3x래. 그치? 그러면 다조건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요 문제 교재에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x가 될 수 있는 건 한정적이라고. 누구 아니면 누구밖에 없어? 1 아니면 2밖에 없다고요. 됐나요? 왜요? 1 집어넣어봐. 3이죠. 있어요. 공역에. 2 집어넣어봐. 6이죠. 있어요. 근데 3 집어넣어봐. F3이 9가 돼야 돼.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밖에 없다고. 됐니? 자, 그럼 케이스 갑니다. 그럼 이거죠. 여기서 케이스 나올게요. 마무리할게요. 바로 F1이 3이건 F2가 6이건. 자, 근데 잘 봐. 쌤이 다조건에서 fx가 원래 모의고사 기출은 fx가 2x라고 했거든? 됐니? 그리고 그 원래 모의고사 기출 문제는 x가 1, 2, 3, 4야. 얘는 5, 6이잖아. 근데 걔는 1, 2, 3, 4까지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변형을 어떻게 한 거냐면
정의역의 원소 2개 늘린 거예요. 그리고 숫자 바꾼 거거든? 근데 푸는 게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게 경우의 수 문제의 특징이라고. 왜? 잘 봐. fx가 2x라고 해봐. 그냥 생각. fx가 2x야. 그리고 정의역이 1, 2, 3, 4야. 그럼 똑같이 x는 1, 2밖에 안 되거든? 근데 자,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바로 나와야죠. 이걸 만족하려면 무조건 얘 아니면 얘라고. 이해됐어? 근데 F1이 3이야. 그럼 F1이 3이면 F3은 뭐 해야 돼? 무조건 1이다 라는 게 깔린다고. 이렇게가 크로스 한 쌍이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F2가 6이죠. 그럼 F2가 6이면 F6이 2라는 게 자동으로 깔린다고. 얘네가 세트라니까. 됐니? 근데 원래 문제랑 살짝 비교할게. 여기 살짝만 적어줄게. 원래 문제가 어땠냐? 정의역 x가 1, 2, 3, 4고요. 다 조건이 fx가 2x다 이거였거든. 그럼 잘 봐. f1이 2이거나 f2가 4여야 되잖아. 그지? 근데 봐봐. 그럼 f1이 2라면 f2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게 전제죠. 깔리죠. 자기 자신이 아니면 무조건 크로스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얘도 F4가 2다라는 게 깔리죠. 잘 봐잉. F1이 2라면 F2는 4일 수 있어? 없죠. 왜? 이걸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려면 무조건 F2는 1이어야 되거든. 무조건 크로스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원래 문제는 F1이 2이면서 F2가 4인 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한 번씩 구해서 그냥 더하면 답이야. 근데 잘 봐. F1이 3이다? 그럼 F3이 1이지? 그럼 F2가 6이면 안 돼? 아니잖아. 다르죠. 즉, 이 문제는 뭐도 돼요? 이것도 돼. 가능하다. 그러니까 숫자가 바뀌면 문제가 완전히 바뀐다고. 자, 정리할게요. 원래 문제는 뭐였어요? x가 1, 2, 3, 4고요. 다 조건이 fx가 2x였다는 문제였어요. 원래 모의고사 기출은. 그러면 f1이 2라면 어쨌든 이거 둘 중 하나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니까. 그죠? 그럼 f1이 2라면 f2는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나 조건을 만족하려면.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이면서 동시에 이거인 건 돼? 안 돼? 성립이 안 된다고. 모순이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 경우인 거 하나랑 이 경우인 거 하나 따로따로 구해서 그냥 더하면 답이었다고. 근데 얘는 봐봐. F1이 3이야. 그럼 F3은 무조건 1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F2는 6이 되면 안 돼? 아니잖아. 될 수 있잖아. 모순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거이면서 이거인 것도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게 달랐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숫자 바꾼다고 해서 내가 이거 풀어봤다고 해서 이거 풀 수 있냐? 똑같은 방식으로 풀잖아. 그럼 틀릴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순열 조합이야. 알겠니? 그래서 순열 조합 문제 풀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봤던 건데 이게 제일 무서워. 함수랑 달라요. 함수는 내가 풀어봤던 거면 푸는 로직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풀면 돼요. 틀릴 일이 없어 별로. 근데 순열조합은 똑같은 형태에서 숫자만 바꾸잖아. 그래도 틀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 문제랑 이 문제랑 비교해보면 딱 확연히 차이가 나죠. 원래 문제는 1, 2, 3, 4였는데 여기는 1, 2, 3, 4, 5, 6이잖아. 숫자 2개 추가해줬네. 얘가 2x였잖아. 얘만 3으로 바꿨네. 그래놓고 똑같은 문제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알았어? 오케이? 조심해야 돼. 그래서 니네 이제 다다음 주에 시험이잖아. 얘들아, 여러분이 이번에 기말고사를 보실 때는요, 어디서 시간 단축을 해야 되냐면 함수에서 시간 단축을 하는 거예요. 자, 봐봐.
이 문제가 이거 시험지 볼게. 이제 시험지 분석해 볼게. 대충 어떻게 나왔나 보자. 물론 여기는 이제 명제가 빠져 있어요. 작년에는 명제가 중간고사 때 다 봤기 때문에 명제가 없어. 근데 여러분 명제가 들어가죠. 소수라도 들어가겠지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문항수가 늘었잖아. 작년에 이거 여러분들 중간고사랑 똑같았잖아. 근데 올해는 23문제 나오잖아. 객관식에서. 그지? 아니 뭐 그런 거 반영해도 자 비중을 볼게. 그냥 대충 쭉 훑어보자 문제를. 자 1번 문제 뭐였어? 순열조합이죠. 그 다음에 함수는 그냥 함수로 취급할게요. 2, 3, 4 다 함수고 넘겨서 5번도 함수고 6번 순열조합이죠. 7번 순열조합이네. 순열조합 3문제 나왔네. 또 넘겨. 다 함수야. 그 다음에 12번 함수의 개수죠. 함수의 개수는 순열조합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순열조합 하나, 둘, 12번, 13번. 그 다음에 16번, 17번. 끝. 몇 문제 나왔어? 8개 나왔네. 딱 이 비중이라니까. 20문제 중에 40%가 순열조합이고 함수가 60%야. 대부분 학교가 그래. 대부분 학교가 다 6대 4거든? 됐니? 근데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60% 40%니까 시간을 60% 40% 투자하잖아. 그러면 순열조합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도 한 문제는 틀려요. 순열조합에서 시간 단축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순열조합에서 시간 단축 빨리 풀려고 하면 안 된다고. 물론 앞에 있는 기본 문제는 빨리 풀어야지. 공식 써가지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이해됐어? 근데 16번, 17번 이렇게 처음 보는 순열조합 혹은 니네가 이제 공부하면서 봤을 법한데 비슷했던 건데 외부 문제로 출제된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풀 때 얘네를 빨리 풀려고 하잖아. 그럼 틀려. 틀릴 가능성이 높아져. 부교재 있는 거 아니면.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딱 이 생각을 해야 돼. 남은 한 2주 동안의 시간에 내가 시간 단축을 한다면, 즉 시험을 볼 때 시간 단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도 있어. 아, 내가 정말 어려운 한두 문제는 못 풀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 시험에서. 아니 당연히 100점 맞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 100점이 막 우수수 생산되는 시험은 아니거든. 니네 학교 시험이. 알겠어? 좀 쉽게 나오는 데는 좀 쉽게 나오는 학교는 진짜 100점이 한 15명 나와. 1등급이 100점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 1등급이 100점이 막 10명, 15명 이렇게 나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떻게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든 서술형에서 악랄하게 깎으려고 해. 근데 뭐 이번엔 서술형은 없지만 됐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냥 예측을 하자면 난이도 예측을 하자면 중간고사 때보다는 쉬울 거예요. 이 시험지보다도 쉬울 거예요. 니네가 느끼기에는. 알겠어? 풀만한 문제가 많을 거야. 23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거든. 그럼 쉽게 말하면 어느 학교 시험이랑 똑같이 나오냐면 배경고 시험이랑 비슷하게 나올 거거든. 배경고는 항상 그렇게 내거든. 항상 객관식 23문제, 24문제 내. 내가 그래서 배경고 시험지도 뽑아줄 거야, 니네. 그냥 연습해 보라고. 그런 스타일의 문제. 양명여고도 그렇거든. 양명여고도 양명여고가 문항수가 제일 많은데 25문항이거든. 근데 앞에 1번이 뭔 줄 알아? 앞에 1번이 fx가 2x-3이다. f2가 뭐냐? 이런 거야. 눈으로 푸는 거. 알겠어? 그럼 문항수 늘어놓는다고. 뒤쪽은 어려워, 그래도. 뒤쪽은 좀 어려운 편이야. 자, 시험을 잘 보려면은요, 보세요. 시험을 어떻게든 점수를 올리려면 니네가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지만 뭐도 알아야 되냐면 시험을 운영하는 방식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번 기말고사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출제 비중은 내가 봤을 때 한 명제가 한 10%? 한 두세 문제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23문제 중에 합치면 10%. 그 다음에 함수가 거의 한 50% 이상 나올 거고요. 다 합쳐서 무리함수까지. 그 다음에 순열조합이 40% 정도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면 명제랑 순열조합, 명제랑 함수 합쳐서 60%라고 칩시다. 또 똑같은 거죠. 비중은 6대 4. 그러면 시험 볼 때는 절반은 순열조합에 써야 돼요. 시간을. 비중은 6대 4인데 시간은
순열 조합의 절반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순열 조합 절대 빨리 못 풀어요. 알겠어요? 일반 기본적인 문제도 똑같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도 순열 조합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과목의 특성이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단축하려고 허둥지둥 풀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를 최대한 빨리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함수를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가르쳐준 스킬이나 이런 것들 확실하게 숙지해야 된다고. 그래야 빨리 풀어. 솔직히 말해서 15번 문제 있잖아. 니네 나왔던 거 15번 문제. 그 지금 본 거, 푼 거. 그거 내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하면 1분에서 1분 30초면 풀어야 돼요. 그냥 찍찍찍 그린 다음에 그래프 해가지고 풀어야 돼. 알겠어? 그 해설지 풀이랑 비교해봐. 해설지는 식으로 다 풀잖아. 그거 식으로 풀잖아. 5분 걸려. 그럼 망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순열조합은 해설지랑 비교해봐도 스킬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있냐? 없잖아. 나 똑같이 이렇게 풀잖아. 이렇게 풀어야 된다니까? 알겠니? 빨리 푸는 방법이 없다고, 순열조합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론 일일이 다 세는 것보단 빠르지. 뭐 요런 정도 하면은 빠르지. 근데 이것도 어쨌든 시간이 걸린다고. 항상 그 생각을 갖고 해야 돼. 자, 갈게. 잡소리가 길어졌는데.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순열 조합 문제 풀 때 허둥지둥해서 빨리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내 결론은. 알겠죠? 자, 갈게요. 이거 풉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할게요. 이 경우를 이렇게 해도 되거든. 합집합처럼 그냥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이거인 경우를 빼줘도 되는데, 쌤은 그냥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난 이렇게 풀게. 자, 첫 번째 경우는 뭐냐? F1이 3인 거야. 됐니? F1이 3인 거고 and F2는 6이 아니다. 이렇게 전제 깔게요, 그냥.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더해서 빼줄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 내가 하는 게 이런 거거든.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 A가 있고 B가 있잖아. 원래 합집합 원소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A 구하고 B 구하고 가운데 거 두 번 썼으니까 빼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나 여기 구하고 여기 구하고 여기 구해서 따로 더하자고. 그거 똑같잖아. 이거 할 거거든? 잘 봐. F1이 3이야. 근데 F2는 6이 아니라고 해볼게. 그럼 얘만 잘 세면 돼. 자, 봐봐. 이것도 결국은 쌤이 순열조합 수업에서 강조하는 구조적 동질성이에요.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잘 보세요. F1이 3이죠. 그래요. 그럼 F3은 1이어야 돼. 무조건 크로스니까. 됐니? 그럼 F2는 6이 되면 안 되거든. 자, 그럼 얘부터 할게요. F2가 2라고 해볼게. 그럼 F2가 2야. 요 안에서 케이스 분류한 거야. F2가 2야. 됐니? 그러면 이거 남았고 이거 남았죠. 그죠? 자, 그럼 3개네요. 3개가 이거거나 이거죠. 그럼 이거거나 이건데 이 정도 이제 암산합시다. 셋 다 자기 자신인 거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고 나머지가 크로스인 경우도 되죠? 그럼 하나가 자기 자신인 거 골라요. 3가지 곱하기 크로스인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가 자기 자신이었다고 해봐. 그럼 5, 6은 무조건 크로스가 되니까 한 가지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야. 그럼 몇 가지야? 4가지야. F2가 2라면.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봐봐. 두 번째 케이스. 요 안에서의 두 번째 케이스. F2가 그러면 이제 2가 아니라 F2가 4야. 그럼 이게 딱 되는 순간에 무조건 뭐가 생겨? 크로스가 생겨야지. F4는 2여야 돼. 그래야 나 조건 만족하거든. 이게 우리가 배운 거라고. 나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거 아니면 이거여야 된다고. 근데 F2가 4라면 F4는 무조건 2가 돼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F2가 4인 경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F4는 자동 결정이죠? 그죠? 그럼 이거 2개 남거든요? 그럼 이거 2개 남는데 얘네는 2개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아니면 크로스 되거나. 그래서 2가지예요. 그럼 똑같겠죠?
F2가 5인 경우도 어때요? 똑같을 거라고. 두 가지라고. 그럼 더해. 몇 가지야? 8가지네. 아, 그러면 요 경우가 요 첫 번째 케이스가 몇 가지야? 8가지네. 됐어? 얘도 몇 가지일까? 똑같이 8가지라고. 구조적으로 똑같다고. 알겠니? 그럼 마지막. 얘는 야 이거 암산하자. F1이 3이다. F3은 1이죠. F2가 6이야. F6은 2죠. 남은 거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2개는 몇 가지야? 2가지. 끝. 정답. 8, 8이 더하면 18.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정답이 몇 번이야? 1번인 거죠. 됐습니까? 알았어. 잘 봐야 돼 이런 거. 17번이 내가 오답률 조사까지는 못 해봤지만 뭐 발표도 안 하고 당연히 어려웠을 거예요. 17번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보다 많이 틀렸을 거라고. 오답률이 많이 높았을 거라고. 자, 정리하시고요. 18번 갑니다. 18번 문제는 그냥 이렇게 하나 써놓을게. 겉보기가 흉악한 문제죠. 흉악해요. 막 니네가 봤을 때 싫어. 근데 까보면 별거 아닌 문제야. 근데 19번은 달라. 19번은 겉보기도 흉악하고 진짜 흉악한 문제고. 19번 어려워. 19번 어려운데 18번은 볼게. 얘는 겉보기만 흉악하고 별거 아니거든. 근데 뭘 알아야 되냐? 자, 니네가 18번에서 공부해야 되는 건 있어. 뭐냐면 치역을 집합으로 표현한 거를 니네가 해석을 잘해야 돼. 이걸 잘 못하거든 1학년 친구들이. 뭐 1학년을 떠나서 쌤이 뭐 고3 애들 가르쳐봐도 수험생 애들 수능하는 애들 가르쳐봐도 잘 못해요. 치역을 집합으로 주면. 자, 근데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가족권 딱 읽는 순간에 3분의 4 있죠? 그게 뭘로 보여야 되냐? 점근선이에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왜요? 볼게요. 가족권이 뭐냐? 함수 f의 치역은 y가 3분의 4보다 크다거든. 자, 공부 좀 할게. 치역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y가 3분의 4보다 크대요. 그러면 쌤 같은 경우는 이걸 딱 봤을 때 뭐냐? 일단 부등호부터 보고요. 부등호에 등호가 없네? 이거부터 봐요. 됐어요? 그럼 3분의 4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함수값이 될 수 없다는 거거든. 근데 3분의 4 밑으로 떨어지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거든. 이해됐어? 그러면 이 3분의 4는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냐? 자, 그러고 나서 문제에 있는 함수를 딱 봤더니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 하나, 무리함수 하나잖아. 그죠? 유리함수 하나, 무리함수 하나잖아. 근데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의 특징이 있거든?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얘네들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애들이야. 둘 다. 유리함수나 무리함수가 그냥 절대값 이런 거 안 붙으면 유리함수나 무리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거지. 얘네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증가 감소가 안 바뀌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치역이 3분의 4보다 항상 커야 된대요. 그럼 결론이에요. 이 3분의 4는 뭐예요? 점근선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점근선 준 거예요. 되니?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설령 몰랐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왜냐? 자,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그 친구 있죠? 얘 볼게. 얘 표준형으로 바꾸면 그냥 표준형이 아니야. 그냥 정근선만 볼게. 3분의 4잖아. 딱 나오죠. 그죠? 바로 나오죠. 뭐요? 3분의 4요. 근데 이거 해설지 보면 이렇게 막 하거든. 해설지 보시면 3하고 막 x-3분의 1 해가지고 막 한단 말이야. 정석적으로 푼다면 뭐 해가지고 뭐 4 또 해가지고 막 한다고. 4가 아니야. 뭐 숫자 또 이상하게 바뀐다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뭐만 확인하면 돼? 3분의 4가 점근선이라는 것만 확정 지으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 자,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시간 단축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함수에서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순열 조합을 차분하게 풀 기회가 생겨요. 알겠니? 그럼 봐봐. 이렇게 가는 거야. 3분의 4를 그려. 그리고 어디서 함수가 바뀌어? 1에서 함수가 바뀌어. 근데 이 f라는 함수의 치역은 3분의 4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잖아. 이해됐어? 3분의 4보다 커야 되거든? 됐니? 저 함수에다가 분수 함수에 1 집어넣어. 얼마야? 1 집어넣어봐. 암산 2분의 6이죠. 3이네요. 3분의 4보다 3은 어때요? 크죠? 이해됐어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끝.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이거 해설지랑 비교해보면 해설지 막 표준형 해가지고 하거든? 그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알았니? 이래야죠. 이해됐어요? 정리할게요. 1보다 큰 쪽에서 유리함수가 그려진다까지는 해석이 되지? 당연히. 그지? 그 다음에 3분의 4보다 어때? 커야 된대. 그럼 여기 그려줘야 돼. 그럼 여기 그려질 수 있는 유리함수 개형은 이거밖에 없지. 알겠어요? 아니면 더 찝찝하면 이거 확인해봐도 돼요. 3분의 1 점근선까지 봐도 돼.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점근선을 준 거야? 이거 공부해. 이런 표현 나오면 등호가 없네? 아, 이거 뭐다? 점근선이다. 유리함수에서. 됐죠? 자, 그럼 갈게요. 마무리할게요. 끝났어요. 나 조건.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아유 너무 많이 봤네요. 이거 뭐예요? 1대1 함수다. 그럼 얘 뭐하고 있어 지금? 감소하고 있죠. 그럼 이쪽에 무리함수만 결정해주면 되거든? 그럼 이 무리함수가 어때야 돼? 감소해야 돼.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주면 돼. 끝!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무리하면 돼요? A값 찾아주면 되죠. A값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으면 되잖아. 어디야 여기? 1,3이네. 됐어? 그러면 문제의 함수에다가 1 집어넣어.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뭐 나오면 돼? 3 나오면 되거든. 그럼 A값 얼마예요? A값 마이너스 4예요. 됐어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럼 함수 완성됐죠? 그러면 FK가 7분의 25가 되도록 만들면 되잖아. 자, 마무리합시다. F 마이너스입니다. 마무리할게. F-2 얼마냐? 밑에다 집어넣어야죠. 왜?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는 어디야? 무리함수에 집어넣은 거야. 됐니? 근데 우리가 A값이 뭐라는 걸 찾았어? 마이너스 4라는 걸 찾았거든. 그럼 마이너스 4 집어넣으시면 무리함수는 한번 써볼까요? 무리함수는 어떤 함수가 돼요? 루트 그냥 쓸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8 더하기 1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8 더하기 8이죠. 그럼 16이니까 5네요. 그럼 F5죠. 자, F5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F5는 뭐예요? 저 유리함수에다 집어넣어야죠. 그럼 얼마입니까? 얘는 14분의 얼마야? 22? 이렇게 나오나? 그럼 14분의 20이니까 약분 치면 얼마예요? 7분의 11? 이렇게 나오네. 아, 그럼 FK는 7분의 25에서 7분의 11 빼주면 되네. 얼마? 2다. 끝. K 거 구하시면 되죠. 정답은 2입니다. 마무리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봅시다. 어우. (18번도)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한 것도 함수 공부를 많이 했잖아. 그럼 이것도 1, 2분이면 풀어야 돼. 답 내는데. 알겠지? 17번은 솔직히 말해서 3, 4분 걸려. 아무리 빨리 풀어도. 알겠나요? 자, 갈게요. 19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내에 풀었을 때, 그리고 아까 솔직히 연습할 때 내가 50분 더 줬거든? 55분인가 줬거든? 그래도 19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잘 제대로 못 풀었잖아요. 아예 안 쳐다본 경우도 있고, 내게 아니구나 이러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근데 잘 봐.
일단은 이 문제를 설명을 할 건데 이 문제가 뭐 또 나올 거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이 생각은 해야 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측은 해야 되거든. 아무리 시험이 쉽게 나와도 외부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고요. 변별력을 갈라야 되니까 외부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고 항상 보면 요번 중간고사 때도 그랬고 뭐 작년 거를 미뤄봐도 부은고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나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알겠니?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거든.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 근데 제가 모의고사 기출인데 이 모의고사 기출을 본 적이 없는데? 요번 시험 대비하면서? 없을 거예요. 왜냐? 얘는 수학 상에 있거든. 여러분이 보통 기출문제 풀 때 어떻게 봐요?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 보면 대표적인 문제집이 뭐야? 마더텅, 뭐 아니면 자이스토리 이런 거잖아. 그럼 수화 파트에 이 문제가 있냐? 없어요. 왜? 기본 베이스가 수상에서 나왔던 걸 가지고 새롭게 각색하셔서 창작하신 거거든. 알았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볼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니네 시험 공부하는데 만약에 잘 봐. 니네 시험 대비하는데 얘들아. 그럼 수상까지 다 풀 거야? 지금? 고1 거 다 풀어? 모의고사 기출? 우리? 아니잖아요. 너네 수학만 하면 돼? 아니잖아. 나머진 저 다 퍼펙트한 1등급인데 수학만 뭐 예를 들어서 수학만 9등급입니다. 이건 아니잖아. 그지? 다른 과목도 해야지. 그러니까 잘 봐. 이 생각을 갖고 가라고. 내가 완전 처음 보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많게는 두 문제까지 있을 수 있어. 알겠니? 그러면 그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푸는 거야. 알겠어?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지. 못 풀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가야 돼. 알았어요? 나머지 다 맞추면 되지. 맘 편히 이렇게 먹고 가라고.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시험 볼 때. 그냥 정직하게 들이받으면 안 된다니까. 알겠어? 자, 잘 봐. 19번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잘 보면 일단 첫 번째, 겉보기에 니네가 봤을 때 되게 좀 흉악하고 좀 문자도 많고 하거든. 근데 여러분이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학습 수준을 갖고 있다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큰 범주에서는 추론이라는 걸 하는 건데 추론이 대표적인 뭐냐면 고난도 주제거든, 당연히. 근데 추론의 기본은 뭐냐면 추론의 기본은 자,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명탐정 코난이 돼야 돼요. 니네 코난 알죠? 들어봤지? 니네가 탐정이 돼야 돼. 뭐냐? 잘 봐. 내가 추론의 기본만 가르쳐 줄게. 뭐 지금 추론은 사실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 풀 때 수능형 수업할 때 계속 연습해야 되는데 추론의 기본을 가르쳐 줄게. 잘 봐. 이 문제를 니네가 만약에 푼다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첫 번째, fx와 gx가 있습니다. fx와 gx가 고정이 돼 있나요? 움직이나요? 고정이 돼 있어요? 움직여요? 고정돼 있죠. 자, 여러분이 고정과 이동의 개념부터 잡을게요. 고정돼 있다는 건 뭐냐? 함수에 미지수가 하나도 없답니다. 미정계수 없죠? 다 알잖아. 됐니? 그럼 첫 번째, 추론의 기본은 뭐냐? 함수 추론의 기본은 확실한 함수의 그래프부터 그리는 거야. 이게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근데 사실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는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추론 문제든 어떤 함수 추론 문제든 다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쌤은. 함수가 나왔는데 함수가 고정된 함수잖아. 그려. 그거부터 그리라고. 근데 포인트 잘 잡아야 돼.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대칭축.
이참수 제일 중요한 게 대칭축이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야? X축과의 교점.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어? 이참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 두 번째가 뭐라고? X축과의 교점. 이거는 고3 때까지 써먹는 거예요. 고3 때까지 쓰는 거야. 이차함수 보면 그 두 개 갖다 보는 거라고. 그러면 봐봐. 그래프를 그리자. 자, 대칭축부터 잡을게요. fx 대칭축 빠르게 계산합니다.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2배의 이차함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입니다. 그럼 플러스 1이네요. 자, 그럼 플러스 1이니까 요 정도 잡을게요. 비율을 이렇게 맞출게요. 자, 그리고 나서 fx 그릴게요. 이게 fx 대칭축이야. fx는 아래로 볼록이죠. 그지? 아래로 볼록이거든. 그리고 fx가 0 되는 값 찾아볼까요? fx 0 되는 값? fx 0 되는 값 뭐예요? fx 0 되는 값? 이거 뭐야? fx랑 요거 그렸을 때 fx 그리면 어떤 식이 나와?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지? 그 다음에 fx 그래프 그리면은 와 이거 0 되는 값이 얼마 나오냐 잘 모르잖아? 그죠? 됐니? 자, 근데 볼게요. 지금 fx라는 친구랑 gx라는 친구의 교점도 우리가 보기는 해야 돼. 이 친구를. 교점도 봐야 되거든? 됐니? 그래서 자, 이 정도를 잡아볼게요. 일단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f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문제에서 1 빼기 4죠. 그럼 마이너스 3 나오거든? 그럼 마이너스 3 나오니까 대충 이 정도 잡을게. 됐어? 요 정도 잡고 그 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대충 그리자. 이렇게 이게 fx다. 됐나요? 그 다음에 잘 봐. gx 집어넣을게요. gx요. 1 집어넣어 볼까요? gx에다 1 집어넣으면 누구 나와요? gx에다 1 집어넣으면 누구 나와요? 3 나와요. 맞죠? 3 나오거든? 그럼 여기도 또 비슷하게 이렇게 잡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잡을게. 됐니? 오케이? 이게 gx라고 이게 fx고 그럼 잘 봐. 요 점과 요 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요 점과 요 점이 뭐냐? 두 개 연립하면 돼. 이거랑 이거야. 그냥 연립하면 돼. f랑 g 갖다 놓으면 2x제곱이 4다 나오니까 x제곱이 2 나오거든? 됐어? 그래서 f랑 g까지의 교점을 찾은 거야. 자, 요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됐어요? x축과의 교점 구할 필요 있나요? 없어요. x축과의 교점 구하기 필요 없어요. 얘는. 왜? 거지 같거든. 근해공식 써야 되니까. 냅둬 그냥. 필요하면 구하면 돼. 알았죠? 자, 그래프를 그렸다. 됐니? 마무리할게요. 근데 hx가 뭐라고 그랬냐? hx가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야. 그리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 플러스 b래. 자, 두 번째. 내가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이제 봤거든? 근데 그 hx라는 함수가 하나가 뭐냐? 얘는 fx 그대로래. x가 a보다 작을 때. 그리고요, gx 플러스 b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x가 a보다 클 때라고 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이걸 봐야 돼. 니네가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뭐냐? 고1 친구들이 추론할 때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뭐냐? 여기가 A라서 어려워하는 거야, 니네가. 근데 이 A를 부르는 이름은 뭐냐면 쌤은 이렇게 부르거든요. 함수 갈아타는 지점. 함수가 바뀌잖아요.
이 함수 갈아타는 지점이 A인데 그 A를 니네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가정해야죠. 가정을 해야 된다. A가 여기면 어떨까? 저기면 어떨까? 이해됐어요? 근데요. 확인 좀 할게요. 근데 확인 좀 할게. 잘 봐잉. 잘 봐라잉. 자, F는 고정이야. 얘 F죠? F는 고정이야. 움직이지 않아. 근데 요거거든.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 하라고 그랬냐? 해볼게요. 함수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 동그라미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래.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이면서 그래프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 이해됐어요? 그렇게 만드는 A, B의 모든 순서쌍만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라지 A라 하고 자, 거기까지 하고 요거 해석 잘해야 돼. 집합 B인데 집합 B는 뭐냐? 그 집합 나오면 항상 내가 뭐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바 앞에 있는 게 원소의 형태라고. 스몰 B에 동그라미 쳐. 집합 라지 B의 원소는 스몰 B입니다. 그럼 스몰 B는 뭔데요? A, B가 라지 A의 원소인 거야. 아, 앞에서 말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B값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해석이? B값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밑줄. A가 정수일 때요. 이게 힌트예요. 자, 잘 보세요. A가 지금 우리가 뭔지 몰라. 이해됐어? 근데 봐봐. 내가 답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HX가, 정리해줄게. H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드는 A와 B 순서쌍이래. 이게 줬잖아, 먼저. 그리고 요거를 원소로 갖는,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라지 A라고 한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B에서, 자, 나는 요까지만 쓸게요. B 봐줘. 그럼 라지 B의 원소는 스몰 B거든? 그럼 스몰 B는 누구인 거야? 얘인 거야. 됐어? 근데 A가 정수일 때의 스몰 B요. 그럼 잘 봐요. 여기서 자, 고개 들고 봐봐. 요 노란색으로 쓴 거에서의 스몰 A는 뭐니? 노란색으로 쓴 거에서의 스몰 A의 숫자 범위는 실수야, 정수야? 실수다. 문제에서 A 뭐라고 그랬어? 실수라고 그랬어. 근데 나는 B에서 내가 답으로 구해야 될 건 B에 뭘 구하래요? 원소의 합을 구하면 되거든? 내가 구하는 게 이거거든? 됐니? 그럼 나는 얘만 보면 되잖아. 근데 그게 언제일 때? A가 정수일 때 B만 더하면 된다고. 그러면 무수히 많은 애가 있을 텐데 그 무수히 많은 애 중에 딱 유한계로 뽑아낸 거죠. A가 정수라는 조건을 주면서. 그럼 니네는 뭐 하면 돼요? 뭐만 보면 돼요? A가 정수일 때만 보면 돼요. 그때의 B값만 찾으면 돼요. 그거 더하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게 잘 잡히면 추론이 잘 되는 건데 어려워. 단기간에 안 늘어요, 추론력은. 자꾸 풀어봐야 돼요. 이런 수능형 문제를. 알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첫 번째, A라는 걸 결정을 할 건데 이제 A를 뭐라고 보면 돼? 아, 너는 정수일 때만 볼 거야. 그러면 이걸 봐야죠. HX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거든. 잘 봐, 얘들아. 노란색은 가만히 있어. 노란색은 움직이지 않아. 하얀색만 움직일 거야. 괜찮아요? 하얀색만 움직일 거거든. 그리고 언젠가 갈아타야 돼.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언젠가 갈아타야 된다고. 그래야 1대1 대응이 된다고. 그럼 잘 봐. 만약에 그냥 이렇게 따라와봐, 눈으로. 이렇게 오다가, 자, 여기 교점이죠? 여기서 갈아탔어. 여기서 갈아타면 이렇게거든?
이게 hx거든.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자 이렇게라고 해봐. 그럼 질문 이거 1대1 함수니? 아니잖아. 그죠? 그럼 원칙으로 가면 돼요. 잘 보세요. 얘 뭐예요? 얘 뭐예요? 얘가 a보다 작다니까 얘 뭐합니까? 감소죠. 감소. 얘 감소죠. 그지? 그럼 여기도 뭐 해야 돼? 감소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증가죠. 자, B 부호 결정할게요. 요 친구 보세요. 요 친구가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x 플러스 b잖아. x 플러스 b. 얘. x축 평행이동이야. gx를 x축 평행이동할 거야. 그럼 gx가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지. 됐니?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b는 뭐여야 돼요? 부호는. 이게 gx를 평행이동시킨 거야. 자, 정리할게. gx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킨 거야.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럼 1대1 대응이 절대 안 나온다니까?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죠. 그럼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b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부터 찾는 거예요. b가 양수구나. 알았어? b가 양수구나. 잘 봐. 그 다음에 a는 정수거든. 자, 요거 근 대충 잡을게. 요 근. 요게 fx가 0 될 때잖아. 아까 fx 굳이 안 구했는데 이제 구하자. 이거지? fx가 x제곱 반대 썼네. 미안. 플러스 2x 마이너스 2잖아. 그지? 얘 0 될 때잖아. 괜찮아요? 자, x값 구할게요. x는 뭐예요? 암산하시면 마이너스 절반의 제곱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 절반의 제곱하시면 1인데 요거 하니까 플러스 3 이 정도 되겠네? 근해 공식 쓰면? 됐니? 오케이? 그럼 얘는 뭐겠어?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아니겠어? 이거죠.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아니겠어? 이거잖아. 됐니? 그럼 여기는 뭐겠니?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일 거라고요. 됐죠? 나 이제 이거 결정할 거라고. 잘 봐. 간다잉. 내려와. 그러다가 올라가면 돼, 안 돼? 올라가면 1대1 대응 끝나. 다시.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거든. 여기까지 됐어요?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라고. 그럼 여기서 이 멀리에서 출발할 거 아니야. 그럼 감소해서 출발하거든. 근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 만약에 a가 여기라고 해봐. a가 0이야 이렇게 해봐. 그러면 여기까지 오다가 뭐 한다는 거야? 갈아탈게요. 그럼 1대1 대응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그럼 a는 무조건 뭐보단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마무리.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럼 얘가 이동을 하실 거 아닙니까? 얘가 이동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친구가 이동을 할 거거든? 왼쪽으로? 왼쪽으로? 근데 그럼 왼쪽으로 그냥 무한정 가면 되나요? 왼쪽으로 계속 가면 돼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 아니 얘가 왼쪽으로 쭉 갔어. 저 멀리 갔어. 근데 얘가 오다가 갈아타야 되는데 없어! 그럼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적어도 얘가 가다가 멈춰야지. 갈아탈
뭔가 건덕지는 줘야지. 그지? 그 갈아탈 건덕지가 뭐겠냐고. 그 갈아탈 건덕지가 뭐겠어. 이게 가죠. 이 친구가 가거든? 이 친구가 가다 얘랑은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 친구랑은 만나야 된다고요, 적어도. 그러면은 적어도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접하는 것까진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 이렇게 가다가 갈아타서 만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거 판단하는 게. 자, 이거야. fx랑 fx랑 얘랑 안 만나면 절대 1대1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조건 만나야 돼요. 한 번은. 그래야 갈아타거든. 근데 그 만날 때 또 뭐 해야 돼? 만날 때 감소해야 돼. 요게 어렵죠. 됐어? 자, 그럼 이거를 수식으로 풀어도 되고 그냥 푸셔도 되는데 가볼게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 친구가 지금 대칭축이 뭐야? 1이지. 그지? 그럼 B만큼 옮겨갔어? 그럼 B만큼 왼쪽으로 옮겨간 거죠? 그럼 B만큼 왼쪽으로 옮겨가면 대칭축이 뭐예요? 마이너스 B 빼기 1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근데 우리는 A가 정수라는 게 있거든. 됐니? 그러면 A가 정수라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봐. A가 여기 경계. 요게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이죠.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3보다 어때요? 작아요. 이 X축 교점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든?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게 아니다. 미안하다. 마이너스 3보다는 커요? 마이너스 2.7이니까. 그죠?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만나는지 보면 되거든. 그걸 결정을 해주면 되거든. 됐니? 그리고 이렇게 봐도 돼. 여기가 3이잖아. 얘가 1이지. 지금 여긴 3이지. 그럼 얘가 그대로 가지. 얘가 그대로 가거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와서 여기랑 만난다고 해봐. 여기가 3이 딱 될 때라고 해봐. 그럼 그래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오다가 여기서 갈아타면 1대1 대응 되죠.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와요. 요렇게 또 와서 오다가 여기서 갈아타면 뭐 돼요? 1대1 대응 돼요. 됐어요? 그럼 이걸 판단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쓰면 돼요. 근데 귀찮아. B가 있거든. 되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정수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힌트란 말이야. 적당히 숫자 때려 넣어. 적당히 숫자 때려 넣으면 되거든. 자, 볼게. 요 스케일 가르쳐 줄게. A가 의심되는 게, 자, 마이너스 3일 때 만나나 볼까? 이거 해보자고. 그럼 A가 마이너스 3일 때 저 그래프가 만나는지를 보고 싶잖아. 되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A 자리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볼래?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함수값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거든? 됐니? 그럼 이거 얼마 나오냐? 1 나와요. 됐어요? 그럼 이거예요. A가 마이너스 3일 때, 즉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X가 마이너스 3일 때거든요. 그죠? X가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 1이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딱 이렇게 있다고. 함수값이. 됐니? 자, 근데요. 볼게요. 만약에요. A가 마이너스 4라고 해볼게요. 그럼 A가 마이너스 4라면 얘가 마이너스 4라고 해보면 요거 함수값 얼마예요? 요 친구 함수값 얼마예요? 이거 얼마니? 대입해봐. 16 빼기 8 빼기 2죠? 그럼 16 빼기 8 빼기 2거든? 그럼 이거 얼마예요? 6이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일 때 F 마이너스 4는 6이거든요. 잘 보세요. 이 하얀색 함수는 치역이 1로 가봤자 3까지밖에 못 가잖아. Y값이. 그러면 동일한 시점에서 자 마이너스 4라고 했을 때 동일한 시점에서 얘는 아무리 커봤자 3이야 얘는. 근데 얘가 얼마야? 6이야. 그럼 이게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점프해서 갈아탈 수 있냐는 거야.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보세요. 여기다가 따로 그려줄게. 마이너스 4인 시점에서는 F는 6이라고. 6이야 함수값이. 근데 G는 모르겠어. 얘 몰라. B가 뭔지 모르니까 모르거든? 모르는데 어쨌든 얘는 6보다 어때? 무조건 작아. 얘는 맥시멈 3까지밖에 못 가거든. 그러면 4에서 마이너스 4일 때 갈아탈 수 있냐는 거야. 함수가 마이너스 4일 때 이걸 갈아탈 수 있어? 없지. 얘까지밖에 안 되네. 끝. A는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되네.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산은 마무리할게요. 세부 계산은 해설제도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A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A가 마이너스 3일 때 누구랑 만나면 돼? 얘랑 만나면 되거든. 그러면 G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뭐랑 똑같으면 돼요? F 마이너스 3과 같다. 계산해서 B값. 얘도 마찬가지죠? G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F 마이너스 2와 같다. 계산. 얘 G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F 마이너스 1과 같다. 계산. 그럼 여기서 B값 나오고 여기서 B값 나오고 여기서 B값 나올 거거든? 근데 B는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 양수. 됐습니까? 이거 몇 차식이에요?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이거 몇 차야? 2차. 이거 몇 차야? 2차. 이거 계산하면 근 몇 개씩 나올까? 2개씩 나와. 근데 그 중에서 뭘 다 제껴야 돼? 음수근은 싹 다 제껴야 돼. 어렵지. 졸라 어려워 이 문제. 이걸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어? 시간 있어도 꽤 걸려. 이거 아무리 못해도 이거 계산은 한 것도 지금 생략한 건데 이거 계산해야 돼 다. 2차 방정식 3번 풀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야 B값 정확하게 나와요. 됐죠? B값도 숫자 거지 같아요. 보면은 4 플러스 루트 2, 3 플러스 루트 5, 2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세 개예요. 그럼 답은 뭐예요? 루트 2, 루트 5, 루트 6. 그게 M, N, L이죠. 그럼 2, 5, 6 더하면은 13. 거기다가 숫자 앞에 거 4, 3, 2 더하시면 얼마야? 9. 그래서 정답이 22. 5번. 이렇게. 됐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게 쌤 기억에 내가 이 식을 봤거든? 이 식이 아마 모의고사 30번이었을 거예요. 네, 제 기억에. 모의고사 30번은 이렇게 기말 범위에 맞게 변형을 하신 건데 솔직히 말하면 기말 범위에 니네가 배운 것 중에 써먹는 게 뭐밖에 없어? 1대1 대응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다고.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교 시험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범위가 누적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수능은 어떻겠어? 당연히 수능은 고1, 고2, 고3 때 배운 거 다 누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고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됐죠?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20번은 이거 말만 그렇지 문자 있어서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요거 그냥 역함수 해가지고 계산한 거 교점 찾는 거 접할 때 찾아주시면 되니까 20번은 혹시 시간 없어서 못 푸셨거나 틀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됐죠? 네, 정리하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4% 이제 뒤쪽에 함수의 개수 좀 마무리하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할게요.